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알렉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파이럴 스프링을 이용한 카트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레이저 커팅과 3D 프린팅이라고 적어보았어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 함께 만들 카트가 바로 레이저 커팅과 3D 프린팅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배우기와 만들기라는 두 가지 활동을 함께 할 거예요. 배우기 활동은 카트, 스파이럴 스프링, 그리고 레이저 커팅과 3D 프린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만들기 활동에서는 순서에 따라 작은 미니 태엽 카트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두근두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Let's go! 먼저 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트는 1956년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짧은 기간에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카트는 다른 나라들로 빠르게 확산이 되었는데요. 최초의 카트 제조업체는 미국의 Go-Kart Manufacturing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카트를 부를 때 고카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트는 크게 레이서들의 경기를 위한 고성능 카트와 일반인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일반 카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 레이싱 경기는 만 5세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키드 카트라는 소형 엔진이 탑재된 카트를 운전한다고 하네요. 레이싱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되는데, 첫 번째로 약 400m에서 1600m에 달하는 구불구불한 작은 도로를 정해진 횟수만큼 운행하여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승부를 가리는 스프린트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30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 쉬지 않고 달려 카트와 레이서의 내구성과 지구력을 겨루는 엔듀로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의 직선주로와 4개의 좌회전 구간으로 이루어진 고속도로 트랙을 달리는 스피드웨이 방식이 있습니다. 카트는 다양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엔진과 경기 방식,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고, 전 세계에 많은 국제 대회들이 열리고 있어 카트 레이싱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카트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국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위치와 비용은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카트는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에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카트 라이딩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로 스파이럴 스프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파이럴 스프링은 다른 말로 태엽이라고도 하는데요. 얇고 가는 띠 형태의 금속판을 나선형으로 만든 스프링으로서 나선형 스프링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모기향처럼 생겼죠. 태엽을 감으면 금속판이 탄성 에너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탄성 에너지는 태엽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탄성 에너지를 동력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성이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이 외부의 힘이 제거되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뜻합니다. 태엽은 그 구조의 특성상 크거나 지속적인 동력을 전달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는데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손목시계, 오르골, 알람시계, 장난감 등의 작은 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태엽이 지속적인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풀어진 태엽을 자주 감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미니 카트의 기어박스에는 지금까지 알아본 태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엽이 카트의 동력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엽과 결합된 큰 기어가 있습니다. 이 기어의 중심축에는 태엽을 감을 수 있는 줄이 감겨 있어요. 이 줄을 당기게 되면 기어는 줄이 당겨지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기어와 결합된 태엽의 중심이 감기면서 비로소 탄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당긴 줄을 놓으면 태엽의 탄성으로 인해 큰 기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며 줄을 기어의 중심축에 다시 감게 되고 기어박스 하단에 위치한 작은 기어가 큰 기어에 의해 우상향으로 시프트 되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프트된 기어는 바퀴축에 연결된 기어와 맞물려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퀴축을 회전시킵니다. 태엽이 모두 풀리면 시프트되었던 기어가 큰 기어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처음 자리인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퀴축 기어에 이미 전달된 동력이 바퀴를 구동시키면서 미니 태엽 카트는 앞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용할 태엽 기어박스의 동작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을 당겼을 때 태엽이 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퀴축 기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긴 줄을 놓게 되면 감긴 태엽이 가지고 있던 탄성에 의해서 태엽은 원래의 모습으로 풀리게 됩니다. 이때 바퀴축 기어 앞에 있는 기어가 시프트 되면서 바퀴축 기어와 맞물려 함께 회전을 합니다. 태엽의 탄성이 동력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실까요? 처음에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만들 미니 태엽 카트는 레이저 커팅을 활용하였습니다. 레이저 커팅을 통해 어떻게 가공이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저 커터는 레이저 램프에서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킵니다. 램프에서 발생된 레이저 광선은 이송 미러를 통해 헤드 미러까지 도달하게 되고 다시 헤드 미러에서 레이저 커터의 베드, 즉 가공이 이루어지는 목적물로 굴절하여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헤드 미러에서 굴절된 레이저 광원은
포커스 렌즈를 통과하여 가공 목적물에 닿게 되는데 한 점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레이저 커팅으로 두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절단 작업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각인 작업입니다. 레이저가 가공 대상물을 통과하도록 강한 출력과 다소 느린 속도로 동작할 때 절단이 진행되고, 가공 대상물을 통과하지 못하는 약한 출력과 다소 빠른 속도로 동작할 때 각인이 진행됩니다. 레이저 커터는 사용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는 머신입니다. 따라서 레이저 커팅을 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미리 레이저 커터에게 설계도, 즉 밑그림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 미니 태엽 카트의 설계도를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려보았습니다. 영상에서는 짧은 시간에 설계도를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설계를 하는 작업은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 그럼 미리 준비된 도면에 따라 동작하는 레이저 커팅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3D 프린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D 프린팅은 3차원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모형을 설계하고 설계된 파일을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 즉 G코드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G코드를 3D 프린터를 통해 처음 설계한 입체적인 모형을 출력합니다. 미니 태엽 카트의 재료 중 일부를 설계하는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에서는 짧게 보여지나 3D 모델링 역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럼 3D 프린팅 과정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카트, 스파이럴 스프링, 그리고 레이저 커팅과 3D 프린팅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함께 하였어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만들기 시간을 함께 해요.